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도대체 이 언니아들은 뭘 보고 7의 남자를 기준을 잡았을까? 자기 키는 160도 안 되면서 왜 177의 남자를 7의 남자로 망상했을까? 연봉 7천만원, 월급 470만원 받는 남자를 7의 남자라고 했을까? 자기는 월급 250만원도 못 받으면서 진짜 망상이지 않습니까? 자산도 외제차도 마찬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7의 남자 스펙 조건이라는 게시물이 있는데 7의 남자라면 상위 30%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화가 나서 휴대폰을 집어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크게 뜨면서 열받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7의 남자에 대한 망상이니까. 뻘그릴 가망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말이죠. 7의 남자 스펙 조건 1. 키 177cm 훈훈한 비율의 시작. 이라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키 177이면 상위 몇 프로일지 찾아봤는데 7의 남자라면 상위 30%니까 그 정도 퍼센테이지에 근접할까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상위 15%에서 25% 남자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화내지 마시라고. 계산 물정 모르는 언니아들의 망상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왜냐하면 여기 그 유명한 요초 사이트 게시글이거든요. 173에 대한 언니아들의 의견도 한번 보세요. 173? 작지. 내가 169인데 5cm도 차이 안 나는 거잖아. 작지. 그러니까 평균치가 작다고. 하여간 도닥거리는 거 초장에 죽여놔야. 인간 아니고 작아. 그럼 크냐? 우리나라가 평균이 작은 거라고 말을 해줘야 되나? 라는 언니아들이 있고, 평균이니까 작은 편인 거지. 큰 키는 아니잖음. 팩트는 한국에서 평균인데 세계적으로도 작은 거.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평균인 건 맞다. 하지만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남자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작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큰 나라 남자들 만나든가. 근데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남자들이죠. 언니아들은 국제결혼 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항상 뭐만 하면 저런 이야기 한다니까. 아니, 결혼을 선택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언니아들이 국내원 하고 싶어 하는데 국내 남자들은 왜 이렇게 깝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뭐 어찌됐든 저찌됐든 173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평균 키를 작다고 하는 것도 보고 7의 남자를 177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망상에 빠진 언니아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몇몇 언니아들만 저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다음 조건도 보세요. 연봉 7천만 원 이상.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진 남자. 라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연봉 7천이 30%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역시는 역시 30대 남자 상위 15%에서 20%에 해당하는 수준의 연봉이었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450에서 4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언니아들이 7의 남자 하는 남자들은 사실 대부분 상위 10% 20% 남자였다. 현실에는 없는 남자를 저렇게 교집합으로 찾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대기업 생산지 부야 뛰는 정직원들 아니면 연봉 7천만 원이 쉽습니까? 되겠냐고. 어려워요. 뭐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을 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7의 남자 스펙 7가지 중에 2번째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자산 7억 이상. 미래까지 책임질 여유. 라는데 이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7이라고 그냥 숫자 7억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은데 30대 남자가 어떻게 7억을 모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30대 빚 빼고 자산 7억 이상이면 상위 5%랍니다. 심지어 저 상위 5%도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모았다기보다는 상속 증여받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모았을 가능성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야. 10의 남자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2잡 3잡 뛰면서 살았는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근데 30대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순 자산 7억을 넘겼을까요? 30대 내내 이렇게 살았으면 7억은 넘었겠다. 근데 여러분들 몇십 년을 2잡 3잡 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잡 3잡 어느 정도 뛰잖아요. 한 1년 정도는 쉬어줘야 돼. 아니면은 진짜 내 살이 녹아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수명을 줄여가지고 돈으로 치환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거는 2잡 3잡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한 4년 하면 1년 쉬고 4년 하고 1년 쉬고 그러는 거야. 2잡은 연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뭐 회복력이 빠른 사람들은 한 달만 쉬어도 회복하지만 저는 보통 쉬면은 투잡을 한 6개월 정도 쉽니다. 근데 지금 이놈의 유튜브 때문에 2잡을 쉬지도 못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쉴 타이밍인데도 못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짝 꼬는 거야. 키가 173인데 지금 몸무게가 67kg밖에 안 나간다니까. 이러다가 스켈레톤 되겠어. 뭐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 언니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제차 또는 준대형 이상. 스타일과 품격. 이라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카푸어들이 양성됐었던 거잖아. 지금은 싹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왜 그랬습니까? 외제차만 타면 먹어줬거든. 중고차 딜러 중에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을왕리 조개구이, BM 따르릉 벤츠 이렇게 3, 4년 전에 외쳤겠어요. 그게 진짜로 먹혔다니까. 그 차 몰면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별로 생각하기 싫어하는 언니 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들었고, 그 언니 아들과 이 외제차를 몬다는 이유만으로 뜨거운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거 그렇다 치고 7의 남자가 외제차를 모는 게 당연할까요? 30대에 그것도 국산차면 준대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80 이야기하는 거죠. G80 그랜다이저나.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했지. 저도 아직까지 2000cc SUV 몰고 있는데 2잡 3잡 뛰는데도 이렇게 사는데, 심지어 이 차 마탱이 가면 다음에는 1600cc 살 겁니다. 왜 1600cc 사는지 아시죠? 1600cc SUV를 승용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얼마를 아끼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보세요, 이 언니 아들이 말하는 7의 남자 BM 따르릉 5 시리즈 새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벤츠 E클래스 얼마인지 아세요? 7천에서 1억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7의 남자 정도면 저 정도는 몰아야 된대. 근데 실제적으로 7의 남자가 한 달에 얼마 벌죠? 300 후반에서 400 벌죠. 그 사람들의 6개월 월급으로 BM 따르릉을 살 수 있나요? 못 사요. BM 따르릉 3도 못 사. 1년치 모으면 사겠다. 쓰고 남은 돈 모으면 억지로 사겠다. 그런데 그렇게 차를 사면은 너무 부담되잖아.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절대 저렇게 사시면 안 되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면 굉장히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단 연봉 7천만 원이 30대까지 어떻게 자산은 7억을 모은지도 의문이지만, 자산을 7억 모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 돈 아끼는 사람이 외제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문장이 논리적이지가 않잖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 아니 뭔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들어주지. 다들 금수저 집안이에요. 심지어 금수저는 외제차 안 사요. 국산차 사지. 왜 금수저 아버지들이 아들내미들 국산차 사주는 줄 아십니까? 비행 따르릉 벤츠 안 사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아들내미 딸내미가 걱정되니까 국산차 2000cc 사주는 거란 말이야.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 어떻게 흠잡는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건 K로 시작하는 그 나라의 사회구조를 부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돈을 벌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외제차를 절대로 안 사주지 않습니까? 아식이 걱정되니까. 직장 상사한테 차 하나 잘못 샀다고 갈굼 먹을 거 걱정되니까 일부러 2000cc 사주는 거잖아.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도대체 이 언니 아들은 뭘 보고 7의 남자를 기준을 잡았을까? 자기 키는 160도 안 되면서 왜 177의 남자를 7의 남자로 망상했을까? 연봉 7천만 원, 월급 470만 원 받는 남자를 7의 남자라고 했을까? 자기는 월급 25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진짜 망상이지 않습니까? 자산도 외제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음 조건들도 보세요. 운동 주 5회 이상, 관리된 몸과 건강.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들이 배치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글을 적은 사람은 절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쉬운 일만 했는 사람이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잖아. 왠줄 아십니까? 제가 낮에는 머리 쓰고 몸 쓰고 복합적인 일을 하고, 유튜버는 머리만 쓰고 물창고 알바는 몸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리잡 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요. 이 유튜버 하면서 말하는 거는 전부 이전에, 이 쓰리잡을 뛰기 전에 내 정립한 사고들이고, 더 이상의 발전 그런 거 없습니다. 왜? 눈 뜨면 일하고 일이 끝나면 자거든요. 진짜라니까. 우리같이 쓰리잡 뛰는 사람들은 되게 머리를 대면 잡니다. 스포츠 그거 보느라 새벽까지 불면증, 정말 죄송하지만 쓰리잡 뛰잖아요. 머리에 베개를 대면 잡니다. 농담 같죠? 이거는 진짜 투잡 쓰리잡 뛰시는 분들은 공감할 텐데. 그러니까 운동을 주 5회, 그것도 주 5회 이상. 아니 회사 생활이 얼마나 개꿀이면 운동을 주 5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오더라도 자기 본업이 빡세면 운동 주 5회 못해요. 주 3회는 가능하겠다. 하루 회복하고 하루 운동하고. 그런데 주 5회 이상요? 진짜로 일을 열심히 안 해본 티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6. 성격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 7. 연락 잘 되고 꾸준함. 연락은 기본, 꾸준함이 포인트. 라는데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7의 남자 이래놓고 정작 7의 남자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빼져먹었잖아. 뭘 빠져먹었습니까? 얼굴을 빼먹었잖아. 7의 여자, 7의 남자 하는 기준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얼굴이잖아. 근데 저거 왜 빠져먹은 줄 아십니까? 돈이 더 중요하니까. 저 사람이 볼 때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쓰고, 그래도 연애는 해야 되니까 연락 잘 되는 사람 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얼굴을 빠진 거야. 착한 척 하다 보니까 빠진 거지.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지금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핫하다, 언니
언니아들 사이에 유명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배상물 좀 모르는 언니아들이 요즘엔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잖아. 아니 상위 20%의 키를 왜 30%라고 이야기하는지도 이해를 못하겠고, 왜냐하면 이 글을 보고 공감하는 언니아들 대부분이 150대잖아. 그리고 연봉 7천만 원이 왜 7의 남자입니까? 자기들을 80% 이상의 250만 원도 못 받으면서.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언니아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80몇 프로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된 기준으로 하면 250만 원도 못 받는 언니아들이 80% 이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니까. 근데 남자는 월급 450만 원 정도 받아야 7의 남자다, 괜찮다, 외제차 타야 된다, 에너지가 남아서 운동 주 5회 해야 된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쁜 사람한테 연락도 자주 해야 된다잖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동화수 왕자님을 찾으세요. 현실에는 저런 남자는 없어. 저거는 7의 남자가 아니라 9.9의 남자라니까. 아니 한 가지만 보더라도 배치가 안 되잖아. 자산을 7억을 모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남자가 어떻게 연락을 꾸준히 합니까? 에너지가 남아서 어떻게 운동을 주 5회나 해요? 되겠냐고. 이것만 보더라도 배치가 안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걸 다 교집합해보세요. 그런 남자가 있습니까? 그런 여자도 없어. 아, 여자가 더 없겠다. 그런데 왜 저런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분수를 아는 여자를 만나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잖아. 아니 저렇게 7의 남자는 그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언니아를 만났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5의 남자를 만났을 때 만족을 할까요? 절대 만족 못하지. 그럼 그 언니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만나줬으니까, 결혼을 해줬으니까, 네 애를 낳아줬으니까. 쓰니까 라고 생각한다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예시들이 지금도 수두룩 빽빽한데 10년 전에도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반드시 피하시라.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여자를 만나면 굉장히 불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